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 없는 나란마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해주신다면야 굳이 말리지 않겠지만 굳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TMI가 들어가는데 그 얼굴 공개하라고 하는데 얼굴 공개 안 합니다. 그냥 네, 우리 학교 아이들만 선생님 얼굴을 아는 걸로. 네. 서로 얼굴 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 공개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 공개 안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강의가 너무 길어서 불만이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간 정말 TMI가 없이 오로지 딱 핵심만 강의만 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벌써 1분에 가까운 시간을 뺏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민재 독서일기 볼게요.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 그 나라와 다운이가 지금 현장 체험 학습으로 박물관에서 옛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두 친구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 좌측에 있는 여학생의 이야기는 저 사람 좀 봐, 나무를 하고 가면서도 책을 읽네. 과거를 준비하려고 책을 읽나?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친구는 그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뭐 나쁜 마인드고 좋은 마인드고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어쨌든 책을 읽는 목적이 과거를 준비하려고 책을 읽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뭐뭐 하려고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여기서 목적이 드러나거든요. 목적.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데는 어떤 목적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 자,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뭐라 그래? 꼭 시험 볼 때만 책을 읽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친구야, 책이란 건 목적이 없이 그냥 읽는 거란다. 평소에 꾸준히 읽는 거지 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둘의 입장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별거 없죠? 이거야말로 진짜 별거 없어요. 예, 민재 독서 일기에서 아침 독서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냥 읽어 넘어가면 됩니다. 되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없고 민재라는 아이가 마음이라는 여학생을 참 좋아를 하는데 원치 않게 독서라는 것을 갖다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뭐 마음이 때문에 어떻게 독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참 뭔가 보람차더라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겁니다. 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나마 여기 독서 신문 만들기 이쪽에서 좀 우리는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뭐냐면 뭐 국어 시간 한 권의 책을 읽고 모든 별로 독서 신문을 만들었다. 선생님께서는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참신한 표현 등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독서 신문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선생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뭐 속담, 관용 표현, 격언과 명언, 참신한 표현 등을 활용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죠? 이 조건을 지켜가면서 독서신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과학자의 서재라는 그 글을 읽고 함께 독서신문을 만들었대요. 분명 우리는 바로 전 강의에서 과학자의 서재라는 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겠죠. 자, 독서 마중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부제로 과학자의 서재를 읽고 라고 얘기하면서 과학자의 소재를 읽고 난 어떤 감상이라든지 느낀 점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는 걸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우물만 파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우물만 파지 마라. 사실 근데 이 내용은 그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이것은 되려 그 원래 있었던 내용은 한 우물만 파라 라는 그 속담을 많이 봤을 거예요. 원래 그 정확한 표현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그 속담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 일을 하는 것보단 그냥 한 가지를 꾸준히 파는 게 좀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이 제목을 갖다가 그것의 반대인 한 우물만 파지 마라라고 그 반대의 얘기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그 과학자의 서재에서도 봤겠지만 이 작가였던 최재천 씨, 수필이잖아요. 최재천 씨는 여러 분야의 어떤 책을 갖다가 탐독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두루두루. 그걸 뭐라고 했었어? 통서평. 통서평 독서 습관. 그래서 두루두루 책을 갖다가 다 넓게 넓게 읽는 그런 스타일을 갖다 보였는데 그런 스타일은 역시 한 눈만 파는 것은 아니죠.
한 우물만 파는다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를테면 나의 취향이 소설이다. 소설 중에서도 정말 스릴러 소설만 좋아한다. 그럼 그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장르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장르에도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그 뭐 소설이냐 뭐 수필이냐 뭐 시냐 뭐 아니면 뭐 논설문이냐 따지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읽는 거. 그걸 통서평 독서 습관이라고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건 자주 바뀌는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책 과학자 소재의 글쓴이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꿈은 없다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글쓴이 또한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인, 조각가든 다양한 꿈을 꿨고 또 백과사전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지까지 다양한 책을 읽은 결과 지금의 글쓰기가 있는 것이라 한다. 꿈이 많으면 방황도 많지만 그 방황들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한 우물만 파지 않아도 괜찮다. 책에 건넨 이야기가 나의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여러 우물을 파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내용은 없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건 한 우물만 파지 마라라고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라는 속담을 갖다 뒤집은 이런 참신한 제목이 있었다는 점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 만화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책 광고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뭐 되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육행시 부분에서는 뭐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 관용 표현이 등장했는데 뭐 자루의 송곳처럼 뭐 이런 표현들도 간혹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루 속에 송곳이 있으면 되게 뾰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자루 속에 송곳처럼이라고 표현을 또 간혹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독서신문을 만들면서 관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서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가지는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 어쨌든 그 관용 표현에 대한 정의니까 이건 꼭 알아둬야 되겠죠. 관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 그래서 관용 표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활에서 얻은 생각과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 자, 봐봐. 여기서 속담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어쨌든 자, 요걸 갖다 좀 길어지는데 이러면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설명해 줄게요. 자, 속담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돼야 돼요. 당장 뭐 어저께 만들어낸 거라고 해서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아. 그죠? 어저께 만들어진 이건 내가 유행시키기로 했어 하면서 이게 만들어낸다고 이게 속담이 되나? 아니에요.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써야 된다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교훈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특성인데 잘 봐요. 일단 속담은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용 표현이 반대쪽에 있다 칩시다. 근데 관용 표현은 교훈적 어떤 교훈성이 따로 없어. 근데 속담은 교훈성이 있어. 이게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속담은 다 나름의 어떤 교훈이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관용 표현은 따로 교훈성이 없단 말이지. 쉽게 말해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야, 저 친구는 발이 넓어. 우리 어머니는 음식 만들 때 참 손이 크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교훈성이 있냔 말이야. 그냥 단순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갖다가 좀 더 인상적으로 드러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거기엔 교훈성이 1도 없습니다. 고로 자, 친구야. 속담과 관용 표현의 차이점이 너 뭔지 알아?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거 간단해. 교훈성이 있고 없고야. 교훈성이 있는 건 속담, 교훈성이 없는 건 관용 표현. 오케이? 간단하죠?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 또 길어질까봐 강의가 인생에 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경언과 명언, 그죠? 그러면 여기 교훈,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경언과 명언, 얘 또한 어쨌든 속담과 비슷하게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네요, 그죠? 여기도 교훈을 담고 있고 여기도 교훈을 담고 있어, 그죠? 창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참신한 표현 등을 써서 생각과 느낌, 경험을 인상적으로 나타냈다는 것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와 제법인데 하면서 좋아했어. 그래서 그 지금 남자애가 지금
쑥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짓고 있죠. 그죠? 별거 아니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독서신문에 쓴 독서 감상 제법이더라. 한눈만 파지 마라. 정말 인상적이었어. 고마워. 참 소설 개미 같이 읽어보지 않을래? 개미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님도 한 고등학생 때인가 읽었었던 소설인데 정말 아직까지도 재미있었던 책으로 기억 남습니다. 그 다음에 너 소설 개미가 몇 권인 줄 알아? 나는 싱긋 웃으면서 마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알지.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읽을 자신 생겼어. 시작이 반이라잖아. 내 말 들은 마미가 활짝 웃으며 한마디 했다. 그거 참 잘됐네. 그런데 독서신문 만들기 활동이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다양한 글을 써서 나만의 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동아리 선배가 말했어. 멋있지 않니? 아, 산 넘은 산이구나. 누가 말했던가 독서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네, 또 넘어갈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일단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 관용 표현의 전제 조건 또 하나가 등장했죠.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야 돼. 하나의 낱말로는 안 돼. 꼭 둘 이상이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이게 전제 조건. 하나로는 안 돼. 그래서 이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졌는데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자, 봐봐요. 자, 이것도 시간 길어지는데. 자, 봐봐. 발이 그 친구는 발이 참 넓다. 발이 넓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원래 뜻을 갖다 따지자면 발바닥에 어떤 발바닥의 면적이 참 넓다. 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크다. 그죠? 발이 크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잖아요. 뭐예요? 인맥이 넓다. 아는 사람이 많다. 살성이 좋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뜻과는 다른이라는 거라니까. 원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 그게 관용 표현. 그걸 알아둬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속담이란 무엇인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활 체험에서 얻어진 생각과 교훈을 담고 있는 말.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교훈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훈. 속담은 교훈이 있어요. 하지만 관용 표현은 교훈이 없다고. 되죠? 그다음 격언, 명언. 인생에 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표현한 짧은 글. 네, 그게 격언, 명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관용 표현과 속담과 격언, 명언의 예들을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첫 발을 떼다 어떤 일이나 사업의 시작에 들어서다. 이거 어느 부분에 나왔냐면 여기 있어요.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떼는 순간. 여기 보입니까? 첫 발을 떼는 순간. 여기서 나온 건데 복잡해. 자, 어떤 일이나 사업의 시작에 들어서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첫 발을 떼다. 원래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떼다도 관용 표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뭐 있냐면 자, 요런 거 길을 열다. 방도를 찾아내거나 마련하다. 이것 또한 어디 있었냐면 자, 어디 있었지? 여기 책들이 나의 길을 열어주었네. 보입니까? 길을 열다. 그죠?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뭐 아까 말했지만 뭐 수업 시간에도 말했었던 반이 있었는데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 목이 빠져.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줄 알아? 목이 빠지다. 진짜 목이 톡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학수고대했다는 뜻이죠. 되게 간절히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속담. 뭐 속담은 자루 속의 송곳. 이게 속담입니다. 네, 이것도 써줄까요? 자루 속의 송곳.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뭐 백지장도 맞들만 낫다. 그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다 속담입니다. 근데 그 말들 속에는 다 뭐가 있어? 교훈이 있잖아. 교훈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내가 하는 말이 고와야 상대방 또한 좋게 얘기한다라는 어떤 교훈이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뭐 어떤 작은 일이라도 쉽게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모두가 교훈적 메시지 있습니다. 왜? 속담이니까. 다시 속담은 교훈이 있고 관용 표현은 교훈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뜻을 나타낼 뿐. 그 다음에
명언과 격언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딱히 쓰진 않을게요. 뭐 이 세상에 쓸모없는 꿈은 없다. 자수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꿈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세상에 쓸모없는 꿈은 없다라는 뭐 명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밑에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거. 창의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표현을 독서신문에 찾아보라. 그렇게 생각할 까닭 무엇인가? 뭐 여기 위에 건 읽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한 우물만 파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렇게 생각할 까닭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기존의 속담을 반대로 표현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라는 어떤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했다는 점, 그 점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넘어갑니다. 자, 글 쓸 때 다양한 표현을 활용을 얻을 수 있는 효과, 이 효과 다 써주겠습니다. 자, 마음이 바쁘니까 좀 글씨가 좀 날아가네요. 자, 읽는 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오래 기억하게 한다. 쉽게 말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인상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속담이라든지 뭐 관용조 표현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다 모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어떤 상황 맥락 속에서 어떤 속담 한마디 아니면 어떤 명언 한마디 혹은 관용적 표현 한마디가 그 많은 내용을 갖다가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 표현의 경제성. 정말 복잡 다단하고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갖다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효율적이야. 되게 크거나 아니면 되게 복잡한 그 상황의 여러 가지 맥락의 것을 갖다가 이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속담이 있어. 그걸 그냥 속담 한마디로 딱 표현해버려. 대단히 경제적이죠. 그래서 표현의 경제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표현은 뭐냐면 풍부한 언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항상 틀에 박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진부한 그런 표현들보다는 좀 색다르게 속담이라든지 어떤 관용적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다양한 풍부한 언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뭐 굳이 더 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마치도록 하고 어, 지금부터 뭐 TMI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희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선생님들과 그 회식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학생들에게 수업 돌아다니면서 분명 오늘 새벽에 되더라도 잠을 못 자는 한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 꼭 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는데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뭐 강의 시간은 어쨌든 TMI로 인해서 조금 길어지긴 했네요. 그래도 뭐 순수 강의 시간만 하면 대략 한 15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15분 되는 강의 들어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수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예뻐 죽겠어요. 그래도 내 선생님 기대보다는 정말 열심히 수업 시간에 준비를 해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덕택에 원활하게 바로 활동지 들어가고 바로 거꾸로 기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페이스대로 정말 그것도 하나 빠짐없이 필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 잘 보고 웃는 얼굴로 바로 또 수행평가 들어가도록 합시다. 왜 지금 수행평가 들어가도록 합시다 한 순간 지금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으려는 듯한 한청이 느껴지지?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강의 듣느라. 내일 봅시다. 사랑합니다. 마칩니다.